이렇게 주말 뉴욕 증시는 소매 판매에 실망하면서 기술적 반등에 성공하지 못하는 모습이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미 뉴욕 증시보다 한 발 앞서 기술적 반등에 지난주 금요일 성공을 한 상황인데요. 1740선대, 이제 기술적 반등 이후가 문제입니다. 오늘 그리고 이번 주 전망을 해보는 시간 갖겠는데요. 교보증권 양평동 지점 오계철 차장과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1740선대 지지가 1차적으로 중요하다라고 하셨는데 1720까지도 내려갔었지만 아무튼 다시 오계철 차장님을 만나는 이 시간 1740이 회복된 걸 보고 있네요. 네, 일단 뭐 지난주 그 기술적 반등 구간에 좀 접어들면서 적절한 시기에 지금 기술적 반등이 나왔습니다. 한번 그 표를 한번 보시겠는데요. 지난 그 주요국 7월에서 8월 고점 대비 조정폭을 한번 보겠습니다. 예. 한국이 지난 147포인트 상승했고 76포인트 조정을 받으면서 지난 12일 날 제가 이제 갖고 나온 것은 기술적 조정의 이제 마무리 국면에 와서 어느 정도 반등이 좀 예상되는 그 측면에서 좀 찾아봤는데요. 네. 1720포인트까지 빠졌다가 기술적 반등이 마무리되는 국면에서 26포인트 정확히 반등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미국 시장도 지금 보면 S&P 기준으로 지금 1080선 그 정도에 와 있는데요. 약 1069포인트까지는 아직 그 조정의 폭이 좀 남아있기 때문에 미국 시장 같은 경우 주초에 조금 더 조정을 받는다고 하면 기술적 반등 구간으로 접어들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네. 지난 13일 날 마감한 독일 같은 경우도 정확히 지지 되돌림폭의 50% 수준인 6090포인트대에 가서 6100포인트를 회복하면서 마무리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네. 잠깐 차트를 보시겠는데요. 예. 차트를 보시게 되면 지난주 그 독일 지수죠. 지지선으로 예상됐던 6090포인트 선에서 저가를 확인하고 다시 좀 반등이 나오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고요. 네. 국내 시장도 마찬가지로 1720선에서 정확하게 20포인트 이상 반등이 나오면서 기술적 지지를 확인해 줬습니다. 또한 뭐 지금 미국 시장도 좀 마찬가지로 그런 흐름들을 좀 나타낼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어서 일단은 주초에 미국 시장이 조금 더 하락한다 하더라도 그렇게 뭐 큰 실망을 할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일단은 뭐 미국 시장의 지금 경기 순환 그 측면에 있어서 좀 상당히 중요한 좀 자리에 와 있는데요. 예. 일단 이러한 지표들은 9월달이나 10월달 정도 가을 정도가 돼봐야지 확실하게 추세를 논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네. 자, 지난주에 우리 코스피가 주간 단위로 6주 만에 결국 약세로 전환을 하고 말았습니다. 뭐 주 중반에는 2% 이상 이렇게 조정 받았던 때도 있었지만 말씀해 주셨듯이 지난주 금요일 일단은 기술적 반등에 성공을 하는 모습이었는데 향후에 뉴욕이 더 빠져도 우리는 좀 견조하게 이 정도 이상에서 좀 올라설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예상을 하셨습니다. 문제는 경기 둔화가 계속해서 발목을 잡지 않을까라는 부분인데 뉴욕이 못 오르는 것도 결국엔 여러 가지 지표들이 경기 둔화 쪽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아닙니까? 예. 일단 뭐 미국 시장이 전반적으로 좀 경기 둔화에 들어간 것은 사실입니다. 작년 여름부터 시작된 경기 회복 구조가 지금 뭐 1분기 이어서 2분기도 좀 둔화 그 시그널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네. 그렇지만 이런 것들이 어느 정도 예상이 된 측면들이 국내 그 종합주가지수에 반영이 됐고요. 네. 여타 국가들도 이런 흐름들이 좀 반영이 됐기 때문에 이러한 흐름들은 어느 정도 마무리되는 국면에 좀 들어가지 않느냐. 다만 이제 더 그 큰 모멘텀으로 삼을 만한 상승 모멘텀이 지금 없기 때문에 그러한 흐름들 때문에 지금 눈치 보기 장세가 조금 더 이어질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국내 시장이 지금 선조정을 받았고요. 그리고 또한 반등이 나왔기 때문에 앞으로 이번 주에는 뭐 미국 시장과 여타 유럽 시장들도 반등이 나올지 좀 눈여겨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이제 수급적인 측면에서 좀 전략을 세워보아야 될 텐데요. 지난주 금요일 날 기술적 반등했을 때 개인과 기관의 저가 매수가 있었습니다. 외국인들이 아직까지 돌아오지 않아서 이번 주 외국인들의 컴백이 상당히 중요하다라고 하지만 글쎄요, 1800이 지금 점점 어려워지는 분위기 속에서 사실상 이제는 펀드 환매가 더 나올 수도 있다 이런 분석이 있습니다. 펀드 환매가 좀 잦아들 것이다라고 지금까지 생각했던 의견 쪽에서는 1800을 이미 뚫으면 오히려 더 사람들이 환매를 안 할 것이다라고 생각했는데 지수가 좀 힘이 없으니까 더 오히려 환매 얘기가 강하게 나오는 것 같아요. 일단은 그 지금 펀드 환매에 대해서는 뭐 불안감들이 여전합니다. 왜냐하면 그 경기 둔화에 따라서 1800 이상에서 들어왔던 물량들이 이미 1800이 가기도 전에 많은 환매 물량을 보였습니다. 예. 지난 6월 달에 약 2조 8천억 원, 7월 달에 약 3조 5천억 원이 나왔는데요. 8월 달 들어서면서 지수가 1800 근처에 가자마자 환매 물량이 더 크게 발생을 했습니다.
그런데 현재 주가 지수는 지난주 금요일 날 1746포인트로 끝났지만 1720선을 확인해주면서 그동안 1700에서 1800선에서 들어왔던 펀드 환매 물량이 이미 완료가 된 상황에서 1800선까지 미리 나왔기 때문에 네. 펀드 환매에 대한 그런 부담감은 크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일단 잠깐 차트를 한번 보시겠는데요. 예. 코스피별 지수 때 이제 주식형 펀드 순이익 규모입니다. 1700에서 1800선에 들어왔던 이 물량들은 어느 정도 지난달에 소화가 됐고요. 1800에서 1900 사이에 들어왔던 12조 원대의 그런 펀드 환매 물량들은 일부 정도 소화가 됐기 때문에 네. 지금 시점에서는 이 가격대에 들어왔던 펀드가 굳이 지금 가격대에서는 물량이 나오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수가 기술적인 반등을 거치고 나서 다시금 1700선대 후반대에 가면 다시 물량 부담이 될 것 같지만 지금 지수대에서는 그렇게 크게 부담으로 작용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러면은 지난주 그리고 지난주에 얘기하셨던 종목 얘기를 하기 좀 이전에요. 전반적인 전략. 결국에는 박스권을 염두에 두고 박스권 플레이를 해야 되는 겁니까? 그럴 것 같습니다. 앞서서 말씀드린 대로 지금 주가 상승에 대한 모멘텀이 그렇게 없는 상황입니다. 예. 지난 2분기까지는 국내 증시가 여타 선진국 증시에 비해서 상당히 좋은 흐름을 나타냈던 이유도 기업들의 실적이 여타 국가들보다 월등히 좋았기 때문입니다. 그렇지만 이제 기술주들의 조정의 빌미가 됐던 그러면 3분기나 4분기 이후에도 국내 기술주들이 그렇게 좋을 것이냐? 예. 그렇게 봤을 때 물음표였던 거죠. 그렇기 때문에 국내 증시에 대한 모멘텀이 확실히 지금 살아나지 못하는 상황에서는 지수가 1700선에서 1800선, 1770선 정도에서 박스권을 당분간 조금 더 이어갈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이번 주 초에 발표되는 미국 경기 지표들이 상당히 좋게 나타난다고 하면 이런 박스권 돌파를 시도를 할 수 있겠지만 앞서 말씀드린 대로 투시권 환매들 그런 물량 부담들이 있기 때문에 단기간에 그렇게 뚫기는 좀 어려울 것으로 좀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네. 자, 그러면 지난주에 얘기하셨던 태광이라는 종목, 요즘에 피팅 업체의 이런 턴어라운드 얘기가 많이 나오면서 지난주에 이미 예고하시고 난 다음에 태광이라는 종목이 아주 괜찮은 수익률을 보여줬었는데요. 간단하게 점검 한번 받아보고요. 오늘 새롭게 언급할 종목 얘기도 좀 들려주시죠. 네, 일단은 지난주 말씀을 드리면서 종목군들로 전체적으로 많이 올라갔던 종목들은 좀 피하자. 그래서 이제 많이 조정받았던 종목 중에서 그렇죠. 기관들 수급이라든가 실적이 좋아질 만한 종목들을 이제 찾다 보니까 네. 그동안 이제 그 경기 그 순환 사이클 때문에 좋지 못했던 그런 플랜트 업체 중에서 태광을 말씀을 드렸는데요. 마침 이제 그 다른 여타 증권사에서 추천이 나오면서 좀 올라갔던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태광 같은 경우 상당히 많은 오랜 기간 동안에 저평가 국면에서 좀 횡보하다가 이제 움직이는 국면이기 때문에 네. 수익적인 측면에서도 좀 앞으로 향후 추가적으로 좀 더 홀딩하시면서 한 27,800원대까지는 계속 보유하셔도 예. 좀 괜찮지 않을까 일단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네, 지난주에 원래 25,000원 정도까지 얘기하셨는데 지난 금요일 종가가 24,600원입니다. 그러니까 25,000원 정도에서 수익 실현하지 말고 27,800원까지 한번 끌고 가보자 얘기를 하시네요. 목표가 살짝 수정해 주셨습니다. 태광 얘기 들어봤고 오늘 언급하실 종목 어떤 건가요? 예, 오늘 말씀을 드릴 종목은 뭐 거기에 이제 연장선에 있는 종목인 것 같습니다. 네. 현대그린푸드인데요. 현대그린푸드는 돈이 참 많습니다. 지금 현금 보유액만 한 2천억 정도 되고 있고요. 그 장부가액만 지금 6천억이 넘습니다. 시가총액이 9,300억대인데요. 이걸 다 합치면은 시가총액과 거의 맞먹습니다. 지분 갖고 있는 지분과 현금만 현금화 시킨다 하더라도 거의 시가총액에 맞먹는 그런 기업이기 때문에 이런 측면들이 있어서 지금 상당히 좀 지수가 좀 불안하고 경기 둔화에 대한 우려감이 있기 때문에 이런 측면들에 있어서 좀 상당히 좀 메리트를 좀 작용을 할 것 같습니다. 현대그린푸드는 식자 유통의 대장주로서 현대그룹의 그 든든한 유통망을 좀 확보를 하고 있습니다. 단체급식 및 식자재 유통 사업의 그 승패는 결국 누가 많은 고객사 그 최종 유통망을 확보하고 있느냐에 따라 달려 있는데요. 네. 현대 계열사 및 현대백화점의 든든한 고객사 및 최종 유통망을 확보하고 있어서 이러한 측면들은 상당히 좀 강점으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대로 현금이 한 2천억 정도 갖고 있기 때문에 향후 시장 선점을 위한 M&A 실탄용으로 확보할 수 있는 그런 자금들이 마련이 돼 있어서 향후 성장에 있어서도 상당히 큰 장점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표를 한번 보시겠는데요. 네. 현대그린푸드의 보유 주식 가치입니다. 주요 이제 기업으로는 현대백화점, 예. 현대차,
현대 홈쇼핑들의 주주로 이제 지분을 갖고 있는데요. 네. 이것만 하더라도 현재 시가를 적용하면 8,100억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뭐 그런 기업 가치들 그런 것들을 뺀다 하더라도 지금 국면에 있어서 좀 지금도 향후 상당히 좀 매력적인 가격대가 아닌가 일단 그렇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네. 자, 그러면 지금 현대 그린푸드 마지막으로 차트를 한번 좀 봤으면 좋겠는데 전고점을 지금 뚫은 것도 같네요. 일단은 지금 그 차트 보시면요. 예. 1,500선이 이제 전고점 부근인데요. 지금 1,750원, 일단은 종가로 마감을 했습니다. 종가상으로서는 지금 가장 큰 최고점인데요. 네. 지금 가격대는 13,000원대에서 14,000원대까지 목표를 좀 보시고 접근하셔야 될 것 같은데, 최근에 기관들 매수세가 좀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예. 지금 가격대에서, 앞으로 이제, 추가적인 상승을 좀 예측할 수 있는 그런 기관들 수급인데요. 향후 이런 가격대가 좀 뭐 정고점 부근이라고 해서 야 비싼 것이 아닌가 네. 이렇게 뭐 생각이 될 수도 있지만 네. 그렇지만 가는 놈이 더 갑니다. 주가 예. 흐름상 그 수급도 좋고 기업의 현금도 많이 보유하고 향후 성장성도 좀 기대가 되기 때문에 이 가격대에서 크게 그렇게 무리는 되지 않는다고 좀 생각이 되고 있어서 현대 그린푸드 오늘 가격적으로 나와봤습니다. 네. 지난주에는 안 가는 놈인 태광을 골라서 가게 만드시더니 오늘은 가는 놈을 더 잡자. 예, 현대 그린푸드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교보증권 양평동 지점 오기철 차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번에는 뉴스를 갖고 그에 관련된 테마 수혜주를 알아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뉴스로 보는 투자의 맥은요, 이트레이드 증권 용산점 최건영 실장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실장님. 네, 안녕하세요. 네, 자 먼저 지난주에 언급하셨던 관심 종목 점검부터 좀 부탁드릴게요. 터키 네네. 원전 수혜주 얘기를 하셨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지난주 목요일이었죠. 네. 예, 목요일에 제가 터키 원자력 발전소 수주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다 이런 내용 때문에 모건 코리아, 보성 파워텍 두 종목을 말씀을 드렸죠. 네. 추천 말씀드리고서 가격 상승은 그렇게 없었어요. 예. 모건 코리아도 1,800원 말씀을 드렸는데 어제 금요일 종가 1,700원에서 마이너스 0.9% 거의 뭐 보합 수준. 네. 보성 파워텍도 3,750원 말씀을 드렸는데 얘는 좀 빠졌어요. 예. 마이너스 4.1%, 그죠? 뭐 큰 시세는 없었습니다만은. 네. 그러나 뭐 시장 때문에 그렇다라고 봐요. 시장이 전반적으로 지난주에 좀 하루 폭락이 좀 있었고요. 옵션 만기날 낙폭이 좀 컸죠. 그리고 네. 금요일날 기술적 반등이 왔는데 그런 시장의 전반적인 영향 때문에 가격 상승이 좀 이루어지지 않았다. 자, 이렇게 좀 판단을 해봅니다. 네, 근데 두산중공업 한정기술보다 이 두 종목이 나은 이유가 사실은 예.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기관의 수급이 괜찮다라고 네. 하셨는데 기관의 매도가 양 매도가 일단 한 번씩 나온 상황이거든요. 네네네. 어떤 시장의 영향 때문에 매도가 나왔지 않았나 보고요. 네. 토요일날, 일요일날 주말 동안에 추가적인 뉴스를 한번 계속 체킹을 해봤는데요. 예. 비슷한 뉴스가 좀 나와 있습니다. 아. 폴란드와 한국이 핵에너지 협력 협정을 체결했다는 뉴스. 그런 뉴스가 좀 나와 있고요. 폴란드 정부의 어떤 발표도 한국과의 협정 체결로 원자력 발전소 핵 폐기물 처리 기술 이런 네. 분야에 한국의 어떤 축적된 경험을 좀 폴란드가 활용하게 될 것이다. 뭐 이런 좀 관련된 뉴스도 나와 있고요. 또 어제 보니까 어제 저녁 때쯤에서 두산중공업 관련한 네. 역시 그 사우디에서의 원자력 발전소 재입찰 선정이 어떤 대상자가 선정이 돼 있다. 뭐 네. 이런 내용도 좀 나왔습니다. 그래서 오늘 네. 두산중공업이 뭐 동시효과 한 3.6% 정도 들어오는데요. 네. 오늘 두산중공업이 만약에 쳐주게 된다고 하면 원자력 발전 관련한 종목, 모건이나 보성 파워텍 네. 뭐 이런 종목들도 같이 동반 상승세를 이어주지 않을까 좀 긍정적으로 기대를 해봅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간단하게 지난주 점검을 좀 마무리를 지었고요. 오늘 새롭게 언급할 종목 어떤 것인지 궁금한데 뉴스부터 들려주시죠. 자, 뉴스 내용 뭐 떠오르는 투자처, 피팅 업체 뭐 이런 뉴스가 좀 있는데요. 네. 피팅이라고 하면 그 파이프 배관의 방향을 바꾸거나 관경을 변화시킬 때 사용하는 관 이음새를 말하거든요. 예. 전방 산업이 이제 조선주고요. 최근에 이제 조선주가 좀 강세가 이루어지고 있죠. 네. 현대중공업, 삼성중공업, 대우조선, STX 조선에서 네. 조선주가 강세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결국엔 피팅 업체가 조선 기자재 업체인데요. 네. 그래서 조선 기자재 업체인 피팅 업체가 좀 턴어라운드가 시작되고 있다. 그래서 2분기 실적도 상당한 개선이 좀 이루어지고 있고요. 네. 그런 종목들의 어떤 상승이 이루어졌고 좀 관련 종목 몇 개를 좀 보면요. 네. 태광, 성광밴드, 그쵸. 하이로코리아, BMT 네 종목을 좀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이제 피팅 업체도 대형 피팅 생산 업체가 있고요. 네. 중소형 어떤 피팅 업체가 있습니다. 그래서 대형 피팅 업체는 태광, 성광밴드를 그렇죠. 들 수가 있겠고요. 중소형 피팅 업체는 하이로코리아, BMT를 들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추천드리는 종목은 하이로코리아, BMT 두 종목을 말씀을 좀 드려볼게요. 네. 왜 중소형 쪽인가요? 예, 전 피팅 시장의 어떤 세계 시장 규모가 10조 원 규모라고 합니다. 네. 근데 대형 피팅은 2.5조 원 정도 수준이고요. 중소형 피팅의 시장 규모가 오히려 7.5조 원 정도 더 크고요. 네네. 시장에서 어떤 그 하이로코리아나 BMT의 주가 동향도 보면은요. 네. 지금 우상향이 약간 그 볼린저 밴드상 우상향으로 치고 갈 수 있는 네. 상승 초기의 어떤 위치에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약간 중소형주 종목을 좀 선정을 해봤습니다. 네. 자, 그럼 하이로코리아하고 BMT 차트 모양이 궁금한데요. 네네네. 차트를 한번 보시게 되면은요. 네. 하이로코리아. 지난 연중 고점이 15,200원이었습니다. 1월 네. 20일 자리였었는데요. 네. 어제 종가가 14,400원이었죠. 그래서 지금 추세로 본다라고 하면 연중 최고점이 15,200원짜리도 돌파가 좀 될 수 있을 거라고 봐요. 예. 볼린저 밴드 상단선을 지속적으로 타는 모습이고요. 매수 가격은 한 14,000원 정도 예. 제시를 해봐 드리겠고요. 네. 목표 가격 15%. 예. 연중 최고가 돌파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일단 16,100원 15% 정도까지 목표 가격을 좀 제시를 해봐 드리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은 BMT 쪽은 어떻습니까? 역시나 네. 차트 모양이 좀 비슷하다 하는 느낌도 드는데요. BMT 거래량이 그렇게 풍부한 종목은 아닙니다. 거래량이 하루 거래량이 몇십만 주, 몇백만 주 이런 거래량은 발생하지 않고 있는데요. 네. 그래도 최근 거래량이 평소 거래량보다 많이 늘어난 모습에 위치해 있습니다. 예. 이 종목도 어제 7,820원 종가가 마감이 됐죠. 예. 이 종목도 차트 모양은 볼린저 밴드가 그동안 이제 축소 국면에 진행이 되다가 확장 네. 국면으로 지금 진입이 되는 한 4, 5일 동안에 확장 국면에 올라타는 모습이에요. 그래서 매수 가격 한 7,700원 정도 이렇게 좀 제시를 해봐 드리겠고요. 네. 목표 가격 얘도 8,860원 정도, 15% 정도. 예. 이런 정도. 얘도 9,940원이 지난 1월 20일 날 네. 연중 최고가였습니다. 연중 최고가 근처까지는 좀 진행되지 않을까 봐요. 근데 목표 가격은 한 15% 정도 네. 좀 제시를 해봐 드리겠습니다. 네. 좀 관심 있게 볼 어떤 업황이지 않나라고 봐요. 조선업체가 요즘 좋은 상승 흐름을 보여주고 있으니까 네. 항상 그 부품주들, 기자재들도 따라가는 경향이 많지 않습니까? 네. 예, 그래서 하이로코리아, BMT. 네, 그래요. 저희가 이 시간을 통해서 태광과 성광밴드는 한 번씩 네. 각각 나눠서 전해드린 바 있는데 이렇게 또 그래요? 예, 예. 최건영 실장님 때문에 하이로코리아, BMT까지 얘기 네네. 들어볼 수 있어서 참 좋은 시간이지 않았나 싶습니다. 네네. 네, 이트레이드증권 용산점 최건영 실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8월 16일 이번 주 첫 거래 월요일장 이제 막 시작이 됐습니다. 뉴욕 증시가 주말에 또 미끄러졌다는 소식 이미 접하셨죠? 7월 소매 판매가 증가하긴 했는데 눈높이만큼 늘지 못했다라는 것이 가장 큰 악재였습니다. 하지만 지난주 금요일 먼저 반등에 성공한 것이 글쎄 오늘장에서 특히 시초가에서 약이 될까요? 독이 될까요? 시초가 분석해드리겠습니다. 함께 보시겠죠? 자, 현재 코스피가 10포인트 정도 떨어지면서 1735에서 출발합니다. 안타깝네요. 지난주 금요일장 한 25포인트 상승한 것에 반 정도, 오늘 반 조금 못되게 아침부터 되돌리고 있습니다. 확실히 뉴욕장 영향이다 이렇게 봐야겠는데요. 코스닥은 하지만 강보합으로 아슬아슬하나마 상승세를 유지는 하고 있습니다. 삼성전자부터 한번 보죠. 삼성전자가 오늘 1% 이상 빠지고 있고 포스코도 역시 1% 정도 하락하고 있습니다. 삼성전자 2% 이상 올랐던 것에 반해 한 반 정도 오늘 아침 역시 토해내는 모습.
현대차도 강보합이었는데 오늘 역시 밀리고 있고요. 오늘 현대차 관련해서는 범현대하고 현대그룹하고 같이 모여서 현대건설 인수 얘기한다는 소식이 있기 때문에 또 그 뉴스가 어떤 영향을 미칠지도 한번 관심 있게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삼성생명도 거의 2% 이상 올랐었는데 역시 반 정도 오늘 아침 하락하고 있는 모습이고 낙폭은 약간씩 더 깊어지고 있는 그런 양상이죠. 오늘 지금 화면에 보여지는 시총 한 13위, 14위까지는 다 하락하고 있습니다. 신한 지주도 오늘 약보합으로 시작하고 있고요. LG화학도 한 2% 이상 올랐었는데 역시나 오늘 반 토해내는 모습. 현대중공업, 조선주도 또 꾸준하게 올랐기 때문에 일단 오늘은 쉬어갑니다. 모비스도 역시 한 1.67% 올랐던 것에 반해 오늘 한 0.5% 빠지는 모습이고 전력도 역시 마이너스로 출발합니다. 또 금융주들은 약했었고 특별히 KB금융은 지난주 금요일장에서도 역시 반등 못하고 보합권이었는데요. 오늘은 이래저래 장 분위기에 마저 또 휩쓸리면서 오를 자리가 참 마땅치 않아 보입니다. LG전자, LG디스플레이도 1.5% 이상씩 뛰었었는데요. 오늘은 LG전자보다 LG디스플레이 낙폭이 더 깊어 보입니다. 지주회사 LG도 역시 0.7% 정도 하락하고 있고 지난주 금요일장에서 전업종 상승할 때 조금 약한 쪽에 속했었던 통신주들도 오늘 SK텔레콤 마이너스로 출발합니다. 그나마 KT 정도가 유일하게 플러스를 삼성전자 우선주와 함께 달고 있는데 삼성전자와 더불어 2% 이상 올랐던 하이닉스 역시도 오늘 1% 내외로 밀리고 있고 3% 이상 급반등했던 기아차 역시 오늘 1% 가까이 일단은 조정을 받습니다. 우리금융도 1% 정도 내리고 있고요. SK에너지도 1.5% 조정, 롯데쇼핑과 신세계도 1% 이상씩 내려앉고 있습니다. 자, 무엇보다 6% 이상 급반등에 성공했었던 삼성전기가 오늘 많은 폭은 아니고 한 0.8% 가까이 일단은 소화를 하고 있는데 물량 소화 과정을 거친 다음 또다시 반등할런지 삼성전기 오늘 아침 127,500원 찍고 있네요. 삼성전기와 삼성물산이 더불어서 이번 주에 복수 추천이 나온 그런 종목인데 삼성물산이 그나마 좀 견조하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0.3% 정도만 하락하고 있고 NHN이 2% 이상으로 낙폭이 좀 제법 나온다 하는 느낌입니다. 오늘 현대제철도 역시 지난주 금요일날 꽤 많이 올랐었기 때문에 반 조금 못되게 낙폭이 있습니다. 현재 코스피가요 1730선을 깼습니다. 네, 이 시각보다 자세한 출발 상황 분석 전문가 통해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트레이드증권 온라인 PB센터 정영훈 과장 전화 연결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과장님. 예, 안녕하세요. 네, 오늘 처음 뵀는데 코스피가 1730, 출발이 그렇게 좋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뉴욕장 영향이겠죠? 예, 일단은 그 국내 주식시장을 볼 때 그 국내 수급하고 외국인 수급으로 나눠볼 수 있습니다. 일단 하락의 단초가 국내 시장이 아니라 해외 시장에서 시작했던 거로 봐가지고서 첫 번째 확인해야 될 사항은 해외 시장의 안정화 상황입니다. 제일 좋은 그 매크로적인 변수는 중국의 경기 선행지수의 상승 반전하고 미국의 그 경기 동행지수의 회복이 지속이 돼야 되는 상황인데요. 즉, 전 세계 경기가 둔화가 되지 않았다는 신호가 나와야지 가장 좋을 텐데 현재는 좀 그렇지 않습니다. 특히나 이런 사항들은 외국인 매매와 연관이 되어 있는데요. 금일 같은 경우에도 장 초반 외국인들이 250억가량의 순매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네. 또 하나 그 체크해야 될 사항은 국내의 기업 가치는 이전에 그 PER인 10을 적용을 받는다라고 하더라도 지금 현재 지수로다가는 1950 정도의 그 수준으로다가 올라와 있어야 되는데요. 이러한 부분들은 외국인들이 국내 주식시장을 봤을 때 해외 증시 상황하고 연관을 해가지고 국내 증시의 저평가에 대한 그런 인식을 가질 수 있기 때문에 지수가 내려간다라고 하게 되면은 외국인들이 그 해외 시장하고 상관없이 국내 시장을 매수할 수 있는 그런 여력이 있을 거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첫 번째 관점에서 외국인 수급을 그렇게 보고요. 두 번째로다가는 국내의 수급을 볼 수 있는데요. 이는 주식형 펀드의 대량 환매 지속 여부하고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얼마 전 지수가 1,800 이상일 때는 하루에 약 일평균 2,300억대의 주식형 펀드의 환매 물량이 지속이 됐었는데요. 지수가 1750대로다가 내려오면서 그 주식형 펀드의 환매 금액이 1300억대로 줄어든 거를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이 얘기는 그 적립식 펀드를 많이 판매한 은행에서 이제 예금으로다가 자금이 너무 몰리는 그런 상황이 있는 반면에 이런 저금리 상황에서 그 부동산 경기 침체가 지속이 되면서 마땅한 투자 대안이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주식형 펀드에 대한 환매는 지수가 내려갈수록 점점 줄어들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러한 경향은 그 어느 정도 지수가 만약에 뭐 1,700대 이하로 내려간다라고 했을 때 주식형 펀드의 그 매수 자금 유입들이 들어온다.
라고 했을 네. 경우에는 지수의 바닥권이 나올 수 있다라고 하는 게 그런 생각입니다. 그래서 외국인 수급과 국내 기관 수급으로 봤을 때 네. 지금 현재 상황의 지수의 바닥권이다라고 하는 거는 외국인과 기관의 수급이 그 역전이 그 매도에서 매수로 바뀌는 그런 시점이 아닐까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예. 자, 그러면은 바닥권을 지금 한 1720 정도로 볼 수가 있을런지, 사실 금요일장 1740 정도로 뛰면서 이제 1720, 그러니까 목요일에 한 저가 정도에서는 바닥이 좀 형성이 됐었으면 하는 기대가 있었는데, 오늘 다시 1720선대 정도까지 내려오는 것이 괜찮은, 오히려 아주 좁지만 쌍바닥을 찍어주는 그런 신호로 볼 수 있는 것인지, 아니면 더 밑으로 열어둬야 되는지 궁금합니다. 예, 일단은 그 주 초반에 그 지수의 바닥을 예단을 하고서 접근하시는 그런 방법보다는요. 네. 수급상으로다가는 지금 현재 좋은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예. 60일 이동 평균선하고 120일 이동 평균선이 있는 지수상으로다가는 1700에서 1710선을 기준으로 대응을 하시는 게 좋으실 것 같고요. 네. 1차적인 관문은 지금 하락을 하고 있는 5일 이평선인 1750선을 빠르게 극복을 하느냐가 그 관건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금일 장 초반에 외국인의 대량 매도로 인해 가지고 지수가 지금 한 21포인트 지금 빠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래가지고서 일단은 지수상으로다가는 그 이곳이 저점이다라고 이렇게 예단을 해서 들어가시는 것보다는 주 초반에는 확인을 하시고 주 후반에 확인된 것을 바탕으로다가 매수에 들어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은 관심 있게 봐야 되는 그런 종목으로다가는 아까도 말씀하셨던 삼성전기, LG이노텍을 비롯한 낙폭과대 IT주들에 대한 외국인과 기관들의 흐름이 어떤가가 가장 큰 그 관심 사항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특히나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연중 최저치를 지금 기록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연중 최저치 부근인데요. 네. 이 부분에 대해서 외국인들이 어느 정도 그 대응을 할 것인가가 가장 큰 주목할 사항이고요. 그다음에 지난주 막판에 반등을 이뤘던 삼성전기가 과연 바닥을 찍고서 상승을 하는 것인지, 아니면은 다시 또 저점을 확인하러 내려가는 것인지에 대한 관심을 가지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수가 만약에 지금 그 1720선 아래로다가 내려서 한 1700에서 1710선에서 일단은 바닥을 다지고서 다시 올라간다라고 했을 때 그 상승 탄력을 보일 수 있는 것들은 금일 그 장에서 보시다시피 두산중공업 같은 경우가 좀 상대적인 강세를 지금 보이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런 식으로다가 원자력 테마주라든지 아니면 태양광 관련주, 그다음에 이제 신재생 에너지주 같이 그 기업 실적이 아니라 향후 전망에 따라서 움직일 수 있는 그런 어떤 그 테마성을 가지고 있는 거래소 우량주 위주로다가 그 단기적으로 접근하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은 낙폭과대 IT주, 외국인들이 확실히 사는 걸 보고 들어가야지, 지금 싸다고 확실히 싸긴 싼데 아직까지 바닥이 확인이 안 된 그런 상황이라서, 아까 뭐 예를 들어 삼성전기도 얘기하셨는데, 새롭게 더 투자하실 분들은 혹은 추가적인 매수하실 분들은 좀 그 시점을 늦춰야 맞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이런 종목들에 대해서 가장 큰 개인 투자자로서 대응하기 좋은 방법들은, 만약에 삼성전기에 대한 장기 전망을 좋게 보시는 분들이라고 하게 되면은, 성급하게 접근을 하시는 것보다는 새로 투자를 하고자 하는 금액을 3분의 1로다가 3등분을 해가지고서, 12만원대에 3분의 1을 매수를 하시고, 추가적인 하락이 있을 때마다 나머지 자금을 투자를 하시는 분할 매수 전략을 사용을 하시는 게 개인 투자자로서는 가장 최선의 대응 방법이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이번 주 목요일날 미국장에서 나오게 되는 휴레패커드라든가 대실적 보고서, 외국인들이 IT 다시 사줄 가능성은 어느 정도 보고 계신가요? 일단은 해외 시장에 대한 전망은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해외 변수로다가만 봤을 때 그 추세가 금방 이렇게 바뀌지는 않을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해외 시장이 멈추는 시점하고 국내 시장이 가격 메리트가 생기는 그런 시점까지는 아직까지는 좀 시간이 걸리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지수 때도 지금 현재 수준보다는 약간 내려간 한 1700선 부분이 아닐까라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국 시장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사후적으로 대응하시는 것보다는 국내 시장이 외국인 매매에 따라 가지고서 미국 시장을 선반영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지수대가 일정 부분 하락이 심화됐다라고 했을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분할 매수로 대응하시는 것이 좋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그 지수대는 한 1700 정도가 아닐까 이렇게 얘기를 하셨네요. 이트레이드 증권 온라인 PB센터 정영훈 과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계속
계속해서 채권과 외환시장 출발도 체크해 보겠습니다. 삼성선물 리서치 팀으로 가서요. 배신영 연구원 만나보죠.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네, 여기가 굉장히 많이 올랐다고 하는데 혹시 출발을 1,190원 위에서 하고 있나요? 예, 밤사이 그 미소매 판매가 발표되었는데 기대에 못 미치는 수준으로 확인되면서 그 NDF 시장에서 1개월 달러원 1개월물은 그 반등하면서 1,189.50원에 마감하였습니다. 이를 반영하여 현재 달러원 그 시장에서는 1,190원대 초반에서 상승폭을 점차 확대해 나가고 있습니다. 네. 자, 오늘 아침에 보니까 뉴스가요. 정부가 올해 외평채 발행 안 한다라고 했는데 말이죠. 이 같은 뉴스가 분명 외환시장에도 영향을 줄 것 같습니다. 외환시장 전망도 좀 부탁드리죠. 예, 정부는 올해 외화표시 외평채를 발행하지 않기로 결정을 하였습니다. 네. 예, 지난해 60억 달러 한도 중에서 4월에만 30억 달러를 발행한 바가 있습니다. 하지만 올해 외화 유동성이 풍부한 데다가 그 외환 보유액이 사상 최대치를 경신함에 따라서 이와 같은 결정을 내린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예, 금일은 그 FOMC 이후에 추가적인 모멘텀이 부재한 가운데 1,100원대 후반의 변동성 장세가 예상이 됩니다. 미 달러 강세와 국내적으로는 현대 오일뱅크 지분 인수와 관련된 달러 매수세, 당국의 개입 경계 등으로 지지력을 제공하겠지만은 1,190원 위에서는 매물 부담이 예상되면서 급등도 제한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리고 주말에 뉴욕 그 채권 시장을 보니까요. 10년물 미국채 금리가 드디어 2.6%대 진입을 했더라고요. 오늘도 우리 이 영향 받는다면 강세가 또한 이어지지 않을까 싶은데 확실히 또 미국채 금리가 올랐다 할지라도 지금 수급 때만이라도 우리 국채 쪽이 굉장히 강세를 띠지 않습니까? 오늘 미국 쪽 분위기까지 반영한다면은 글쎄요. 계속해서 경기 둔화 얘기가 나오면은 국채 시장은 계속 셀 것 같은데요. 전망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 밤사이 미국 소비지표 부진으로 미 국채 금리는 하락하면서 2.6%대로 재진입하였고 금일 채권 시장에서 국채 선물은 전일 대비 5틱 상승한 111.45포인트에 개장을 하였습니다. 금일은 국고 10년물 입찰이 예정되어 있는데요. 네. 그 입찰 이후에는 하반월 입찰 공백으로 현물 수급 상황이 더욱 호전될 수 있으며 특히 외국인의 과매수 포지션이 지속적으로 유지되면서 국내 기관의 쇼커버링을 유도함에 따라 그 수급을 통한 채권 강세 구도가 강화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반면에 중장기 영역 중심의 금리 하락의 지속으로 국고 10년물이 5개월 내 최저 수준으로 하락하면서 레벨 부담도 확연해질 수 있어서 추가 강세를 위한 신규 수요 창출 부재 시에는 금리의 하방 경직적인 현상 또한 나타날 수 있어 보입니다. 그 소비지표 부진으로 미 국채 금리가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2.6%대로 재진입함에 따라서 네. 금일 채권 시장은 지난주 강세 흐름이 연장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최근 외국인의 선물 매수 기조가 약화된 반면에 국내 기관의 쇼커버링은 강화되고 있어서 투자자별 포지션 변화가 국채 선물의 강세를 견인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네, 이렇게 해서 채권시장 전망까지 들어봤습니다. 삼성선물 배신영 연구원과 함께 채권시장과 외환시장 얘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자 지금 이 시각 코스피 네, 지금부터는 출발 전략을 한번 짜보겠습니다. 코스피는 1720선까지 내려왔는데요. 뉴욕 증시 약세 타신 것도 같습니다. KTB 투자증권 박석현 연구원 불러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네, 1725선까지 뉴욕장 약세 때문에 내려왔는데 기술적 반등이 추가적으로 더 있을 수 있겠습니까? 예, 일단 지난 금요일날 한국 시장은 강세를 보이면서 한 주를 마감을 했었는데요. 네. 주말 미국 시장이 그다지 썩 좋지는 않았습니다. 장 초반보다도 다소 좀 밀려주는 흐름으로 마감을 했기 때문에 한국 시장에서는 그 지난 주말 미국 증시 흐름이 심리적인 부담 요인으로 작용을 하고 있고요. 네. 이런 측면에서 일단 그 지수는 코스피가 10포인트 정도 하락 출발을 했는데 현재는 낙폭이 한 20포인트 수준까지 확대되는 좀 모습을 보이고 있고요. 전반적으로는 그 대형주의 약세가 상대적으로 좀 두드러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난 주말 그 금요일 날
한국시장 반등을 이끈 부분은 IT주의 반등이었었는데 네. IT주 반등이 오늘 하루 만에 다시 좀 부산이 좀 되고 있고요. 수급적인 측면에서 일단 그 지난 금요일 날 외국인과 국내 기관이 전기전자 업종에 대해서 동반 순매수를 기록한 점이 IT주의 수급 개선에 대한 기대감을 좀 불러일으켰는데요. 네. 오늘은 다시 이제 외국인하고 기관이 전기전자 업종에 대해서 장 초반에 동반 순매도를 기록을 하고 있기 때문에 수급적인 개선 부분이 다소 좀 부산되고 있는 부분이 우려 요인으로 좀 작용을 하고 있지 않나 예상을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전반적으로도 외국인들이 지난 주말 미국 시장 약세를 반영을 하면서 장 초반에 한국 시장에서 순매도를 기록을 하고 있기 때문에 수급적인 부담 요인으로 작용을 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 현재 코스피는 한 1726포인트 정도 기록을 하고 있는데요. 장 초반에 비해서는 낙폭이 다소 좀 커진 수준이고요. 추가적으로 낙폭 줄이는 과정은 아직 나타나고 있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초반 시장 흐름은 좀 더 지켜보면서 시장 흐름을 좀 판단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주말에 보니까 이런 뉴스가 있더군요. 개인 투자자들이 지금 넉 달째 연속해서 한 달 평균 1조 이상씩을 전기전자, IT 섹터를 사고 있다라고 하는데 오늘 아침도 보니까 역시 외국인들은 돌아섰지만 IT에 대한 매수에 개인들은 여전히 계속해서 꾸역꾸역 사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런데도 IT는 하루 반등하고 또 그 다음날 꺼지고 또 연속적인 반등이 잘 쉽지 않게 나타나고 있는데 IT에 매수를 하고 있는 개인들의 이 같은 전략이 과연 맞는 것인지에 대해서 질문을 좀 하고 싶네요. 일단 그 지난 주말에 IT주 반등은 말씀드렸던 대로 수급적인 개선 기대감을 작용을 했기 때문인데요. 네. 수급적인 부분은 그 추세적인 요인으로 개선될지는 아직 좀 불투명하고요. IT주의 그 측면에 있어서 일단 긍정적으로 보이는 부분은 밸류에이션 측면이 상당히 매력적인 부분으로 좀 내려갔다라는 점인데요. 그 전기전자 업종, 그러니까 유가증권 시장 전기전자 업종 같은 경우는 4월 초를 고점으로 해서 지금 4개월째 조정을 지속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선제적인 조정이 이루어졌던 주가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 그 향후 12개월 기준으로 업종 그 PER 수준은 한 8.4배까지 IT 업종이 좀 내려와 있는 상황이고요. 반도체 업종 같은 경우는 7.7배 정도까지 내려와 있는 상황입니다. 상당히 그 낮은 수준이고요. 시장 대비로도 디스카운트를 적용을 받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다른 업종에 비해서는 밸류에이션 매력이 분명히 있는 상황이고요. 이런 부분들이 그 IT주 반등의 한 원인으로 작용을 하고 있다, 할 수 있다라고 볼 수 있겠는데 다만 이젠 그 밸류에이션 매력이라는 부분은 단기적인 측면에서는 일단 그 모멘텀 작용을 할 수 있겠지만 추세적인 측면에서는 밸류에이션이 낮다는 얘기가 업황에 대한 기대감이 상당히 위축되고 있다라는 얘기로 바꿔서 해석을 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추세적인 요인으로 작용할지는 다소 좀 불확실하고요. 네. 중요한 포인트는 현재 기록하고 있는 한 7배 내지 8배 정도의 밸류에이션 수준이 IT 업종의 추세적인 밸류에이션 저점이다라고 판단이 됐을 경우에는 주가의 향후 긍정적인 요인으로 작용을 할 수 있겠지만 추세적인 측면에서 이게 저점인지는 한두 달 정도 시간을 갖고 지켜봐야 될 문제이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그 IT주 바닥에 대한 기대감은 다소 약간 불확실하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IT가 언제쯤 바닥 확실히 찍을지는 한두 달 정도 시간을 두고 좀 더 체크해야 알 수 있을 것 같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습니다. 오늘 같은 장에서 그나마 좀 괜찮은 쪽을 보니까요. 게임 쪽이나 뭐 음식료 일부 종목 혹은 지금 뭐 재료가 있는 두산중공업 정도가 아닐까 싶은데 그야말로 IT가 이러고 있는 사이 지수도 뭐 함께 미끄러지고 있긴 합니다만은 그렇다면 좀 괜찮은 쪽은 어느 쪽입니까? 지금 게임이라든가 음식료 이런 유통 쪽, 내수 쪽인가요? 내수 관련주나 일단 그 게임주 같은 경우는 그 다소 경기 민감 업종하고는 그 상대적으로는 좀 약간 떨어져 있는 섹터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오늘 전반적으로 경기 그 민감주들이 약세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이 과정 속에서 상대적인 어떤 그 튼세 시장 관점에서 좀 강세를 보이고 있는 흐름이기 때문에 추세적인 요인이라고 보기는 다소 좀 어려울 것 같고요. 오늘 시장 흐름 측면에서 주목되는 부분은 일단 아무래도 지난 주말에 반등을 주도했던 IT나 그다음에 운송, 화학, 자동차 업종들이 모두 약세를 보이고 있는 흐름에 좀 초점을 맞춰야 될 것 같고요. 장중에 이런 부분들이 그러니까 경기 민감 관련 대표 종목들이 어느 정도 낙폭을 줄일 수 있을지에 주가 저점이 어느 정도 형성될지하고 좀 연동이 되지 않을까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이런 부분들이 확인이 되지 않는 경우에는 주가 저점 그 확인 시점이 좀 더 지연이 될 수 있다라는 쪽으로 생각을 해볼 필요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네, IT 자동차 일단 좀 살아나야만 주식시장도 좀 바닥을 찍고 올라올 텐데 말이죠. 이렇게 해서 오늘 출발 전략은요. KTB 투자증권 박석현 연구원께서 세워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현재 지수를 보니까 1722포인트, 1720선도 위협받고 있네요. 지금 금요일장 대비해서 23포인트 정도 빠져 있으니까요. 지난주 금요일장의 반등폭이 24.5포인트 정도 됐거든요. 지난주 목요일장의 마감가 비스무리하게 지금 지수가 내려가고 있습니다. 지금 장 열린 지 20여 분 정도 됐는데 외국인이 1,000억 이상 팔고 있거든요. RT는 역시나 외면하고 있고 오늘은 프로그램 쪽의 매물도 만만치 않습니다. 지금 프로그램 쪽 수급적인 측면에서 걱정의 목소리가 또 큰데 프로그램과 외국인이 모두 돌아선다면 과연 기관에서는 얼마나 사줄 것이며 개인의 저가 매수는 또 얼마나까지 들어와 줄 수 있을까요? 수급도 걱정이고 또 대외적으로 경기 얘기도 끊이지 않는 상황입니다. 오늘 코스피 1723, 코스닥마저도 플러스 달고 출발했지만 하락 반전된 상황입니다. 전 잠시 후 마켓앤 센 증시로 돌아와서 보다 풍성한 종목 얘기 들려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